비가 내리는 주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동훈. 이제 이런 그림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도서관 정치, 뭐 독서 정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일단 저희 도서관 목격담이 되게 특이했던 이유가 그전에는 뭐 식당을 찾아서 우연히 식당 주인들이 찍어 올린 사진에 목격이 된다거나 이런 취지였는데 이번에는 한 전 위원장이 직접 공공장소를 찾아서 장시간 노출돼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정 정도의 자의적 성격이 있는 행보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한 전 위원장 말씀 주신 대로 지난 11일에 서초구 양재도서관을 찾았는데요. 이곳 열람실 저렇게 공개된 장소 자리에 앉아서 장시간 이제 독서를 하는 모습이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포착이 됐고요. 이 당시에 총선 유세 때 즐겨 신었던 운동화와 또 보시는 대로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 한 전 위원장이 입었던 또 셔츠가 화제가 돼서 온라인상에서 뭐 구매처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고양이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에 프린트가 박혀 있는 셔츠였거든요. 티셔츠. 네. 그 티셔츠가 인터넷상에서 29,000원 가량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게 이른바 고양이 셔츠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화제가 또 되고 있고 한 전 위원장이 또 평소에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와 함께 투샷으로 찍은 사진들을 SNS에 많이 게재를 했었는데 네. 평소 취향도 많이 반영된 의상이었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 국장님,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일부러인 듯 아닌 듯 뭔가 이게 붐업을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게 우연히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네. 공공장소에 가잖아요. 네. 거기서 독서가 될까요? 독서가 안 되죠. 그걸 뭐 네.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저런 도서관 뭐 책은 꼭 뭐 양대 도서관 가서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읽을 수도 집에서 있죠. 읽을 때 훨씬 더 그 집중도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기를 찾아갔다는 거는 자 내가 거기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의도적인 노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런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런 공공장소에 가서 그 본인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 뭐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또 저럴 경우에는 저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그 점까지 함께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정치인들은 연예인 못지않게 몸에 걸치거나 부착하거나 또는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 다 화제가 되고 이제 거기 관심이 높아집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쓰고 있는 안경,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 있는 그 운동화, 또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여기 이제 이어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책을 읽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해서 조금 다른 차원의 관심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이 도서관에서 김보영 작가의 소설이죠. 종의 기원담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단 화제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출간됐는데요. 이 소설은 로봇을 소재로 한 SF 소설로 한국 SF 소설로는 최초로 전미 도서상 후보에도 오른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가 앉은 자리 그 탁상에도 과학자 칼 세이건의 코스믹 커넥션을 비롯해서 책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등이 있었다 이런 말들도 전해지는데 한 전 위원장이 김보영 작가의 역병의 바다를 손에 쥔 사진 또한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요 좋은 책 읽으시네요 이렇게 한 누리꾼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누리꾼이 갖고 있던 책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고요. 책 내지에다가 주말에 도서관 좋죠 늘 행복하세요 이런 멘트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장께요. 예. 자, 이 사이언스 픽션을 읽었다. 그리고 이제 카프카 소설 중에서도 그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의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여인에게 보냈던 편지 그 대목을 읽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주말에 도서관을 간 정치인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정치 뉴스보다는 약간
감성적인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하면 생각나는 게 감성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차가운 이성적인 정당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네. 이 총선 참패 여러 가지 패인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소구되는 매력이 어디 있는가 보면 저는 이런 감성적인 느낌들을 훨씬 더 살려나갈 수 있을 때 지난 총선 참패 같은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일들을 약간 도서관이라고 하는 측면의 책을 보면서 찾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네. 보였던 책을 얘기를 하더라도 책의 주제들이 하나는 로봇, 하나는 이 칼 세이건의 책 같은 경우는 우주,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하나의 공통점을 찾다 보면은 미래라고 하는 담론들을 좀 꺼낼 수 있지 그렇군요. 않겠습니까? 네. 지난 총선 때 너무 이 정쟁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난 국민의힘의 대상으로 하는 비판적인 지점이라면 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삶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한동훈 위원장 정교해져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얘기들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책 얘기하니까 떠오르게 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비대위원장 수락했을 때 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아. 모든 길이 다 처음에 길이 아니었다라는 루신의 소설에 이 루신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했던 적도 있고 네. 법무부 장관 마지막으로 퇴임했을 때 청소년에게 건넸던 소설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선물로 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본인의 정치의 연장성 산에서 어제 있었던 도서관의 장면들이 많은 해석들을 낳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손에 들고 있는 책 그리고 그 앞에 커피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책 모두 다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저 책은 예사로이 고른 게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